안녕하세요. 블로그 담당 컨설턴트 강사 공진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인 분들이 체험단으로 블로그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직장도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을 병행할 때 체험단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150군데, 200군데를 다녀가면서 시간도 쓰고 좋았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꿀팁들을 제가 다 담아냈으니까요. 끝까지 보게 되시면 현실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체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체험단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단을 할 때는 저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위치랑 시간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어요. 직장에 마치고 나서 체험단을 갈 때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체험단이라도 가기가 꺼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시간이랑 거리에도 기준을 좀 잡아놨습니다. 거리가 도보로서 역에서 내려서 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주차나 자차로 갔을 때 20분 정도 거리 안에 있는 데를 체험단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찾는 편이고요. 또 추가로 주차 공간이 마련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 뭔가 체험단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체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이 끝나고 나서 체험단을 일정에 좀 끼워 넣고 계속해서 체험단을 다니다 보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험단은 체험이기 때문에 생활 흐름과 생활 반경 안에서 자유롭게 조율되고 조화로울 수 있도록 저는 시간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거리랑 함께 맞춰서 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게 거리 다음에 저는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체험단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많이 못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빼고 제외하고 전 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단을 보다 보면 주말이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피크 타임에는 방문이 어렵다라고 하는 체험단도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직장인들이 체험단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청 전에 방문할 수 있는 방문 시간을 먼저 고려해서 체험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퇴근 시간에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는 아무리 좋은 체험단에서 패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잘못 신청하셨거나 당첨이 됐더라도 또 그 사장님이랑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원래 방문이 안 되는 시간도 조절이 돼서 조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좀 사람이 없는 시간이 저녁이라고 하면 그 저녁 때도 방문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장님이랑 한번 조율을 해서 맞춰보게 되시면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것도 좀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체험단을 이야기할 때 체험을 막연하게 저희들은 뭔가를 제공받아서 방문하는 그런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맛집 다니거나 뭐 미용실 다니거나 이런 체험형 체험단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문형이나 제품형이나 뭔가 받을 수 있는 거나 펜션이나 되게 다양한 체험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단을 보게 되면 저는 좀 골고루 한번 해보시길 좀 권장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금액제 체험단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예시를 드리면 4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제공을 받는 금액대가 정해져 있는 체험단은 그 평균 음식에 대한 가격을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6만 원의 체험단을 받았는데 식비가 두 명이 먹었을 때 6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또 제가 체험단이지만 금액을 또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대의 음식과 가격, 제공해주는 그 가격 금액대가 맞는지 아니면 좀 추가로 부과돼야 되는지도 좀 고려해가지고 방문하게 되시면 진짜 체험단을 체험하거나 리뷰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제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현실 팁이거든요. 꼭 활용하시고 꼭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체험 중에서도 뭐 미용실이나 저 남자 같은 경우도 체험을 되게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눈썹 반영구 문신이나 아니면 PT, 아니면 헬스,
아니면은 뭐 태닝 같은 이런 체험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머리가 손상되거나 뭐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빈도수를 좀 조절하라고 전 네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빈도수를 조절하냐면 2주마다 미용실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펌을 한다라고 하면 펌은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커트는 한 달에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 그 주기적으로 빈도수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겠다라 그때마다 이제 체험단 신청해야겠다라고 미리 타임테이블을 세워놓으면 많이 갈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체험단과 원하는 미용실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빈도를 미리 체크해 놓으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팁이 있다라고 하면 체험해서 방문했던 그 미용실에 리뷰를 너무 잘 써주신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또다시 미용사분에게 역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역제안을 할 수 있냐면 이제는 체험단으로 방문했던 걸 제가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제가 머리하는 것들을 달라지는 것들을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블로그에 글을 써드리면서 같은 미용실 계속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최근에도 6번째, 이번에도 가게 되면 6번째 같은 미용사 분에게 블로그를 적어드리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같은 미용실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만족하고 있는 미용사 분과 내가 정착했던 미용사 분이 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원활하게 미용실이나 이런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현실 꿀팁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말씀드린 건 저는 체험단을 신청하고 당첨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신청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마감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방문을 했으면 글을 빠르게 3일 내지 5일 안에 체크해가지고 글을 쓰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꿀팁이거든요. 체험단을 하다 보면 내가 방문일과 그 마감일을 봤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못 쓸 상황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문도 어려울 때도 있고 그때 미리 그 업체랑 조율을 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정하시던가 아니면 미리 내 마감일과 현실 체크일, 방문일 그리고 리뷰 작성일까지 고려해가지고 블로그 체험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 받으시면서 원활하게 체험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더 원활하게 그리고 또 주의사항과 현실 꿀팁들을 제가 준비해서 정리해 드려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체험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무가내로만 신청해가지고 막 6개, 8개씩 당첨됐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체험단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체험단을 일로서 끌려다니면서 시간과 돈이랑 체력을 계속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써가지고 피로감이 더 많이 누적됐던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체험단을 활용하실 거라고 한다면 진짜 효율적이게 도움되게 체험단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체험단 등록은 어떻게 하는 프로세스랑 그리고 체험단 신청과 당첨돼서 글은 또 어떻게 됐고 리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실전 영상이 궁금하시고 도움되셨다고 하면 오늘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또 실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